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이 됐던 건데요. 오늘로 끝나나 아니면 한두 번 더 할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다음 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18일 날 화요일 날 9차 변론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의 일정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헌법재판소에 거기가 뜨거웠고요. 향후 이 헌법재판 변론이 마무리로 갈수록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알 수 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 참 중요했던 게 또 메모 얘기였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 메모가 있었냐 그랬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한 것과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며칠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지금 공방이 이뤄지는 건가요? 이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메모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제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에서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탄핵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인신구속 지시가 있었는가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홍장원 메모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의 진실성,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으로 그 홍장원의 증언 그리고 그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메모가 중요했던 게 이번 탄핵 심판에서 핵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느냐의 여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장원 메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처음에 KBS나 한겨레 거잖아요. 보도될 때는 네. 홍장원이 마치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직접 지시한 적은 없고 이름도 불러준 적은 없고 여인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고 여인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비슷한 이름의 명단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그 이름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 인과고리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최소한 탄핵 심판정에서 그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근데 검찰이나 경찰의 그 진술 조서에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엇갈린 방식으로 그 부분을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복합니다만 탄핵 심판정에서 입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불러가지고. 그러면 지금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 진술에서 상당히 이 메모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결정적으로 흔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그 메모를 첫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도 틀렸다. 이거를 이제 증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는 그 11시 6분경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있던 당일 12월 3일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11시 6분경에 여인영과의 통화를 통해서 본인이 아마 국정원 그 주차장에서 본인이 휴가일기에 적었던 걸 나중에 자기 사무실에서 보좌관에게 옮겨 적었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은 그 시간 11시 6분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홍장원은 그 시간에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일단 어느 장소에서 첫 메모를 했는가에 대한 홍장원은 위증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증거가 있으니까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겠죠. CCTV로 확인됐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첫 메모를 한 장소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첫 메모는 그 메모장이 포스트잇, 사각의 포스트잇 형태의 메모였다라고 아마 말이 나온 것 같고, 최초 메모 작성한 장소도 그 주차장이 아니라 본인 사무실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최초의 본인의 메모를 보좌관에게 불러주면서 다시 적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메모를 그 다음날 잊어먹었는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세 번째 메모를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 너 머리 좋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라. 그래가지고 그 보좌관이 파란 볼펜으로 이름을 적었다. 이게 세 번째 메모 버전입니다. 아, 그러면 2차 메모 2차 메모는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1차 메모는 꾸겨서 버렸다고 했고 2차 메모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보좌관한테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라 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메모입니다. 아니 그러면 2차 메모가 사라졌으면 2차 메모는 보좌관이 쓴 거지 않습니까? 2차 메모는 보좌관이 쓴 건데 그 쓴 걸 본인이 다시 받았겠죠. 아하. 홍 장관이 받았을 텐데 2차 메모를 어디 뭐 술 먹고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 메모가 사라졌고 그 다음날 보좌관에게 다시 네가 기억나는 대로 이름 적어라 해가지고 이름과 직함으로 불완전한 메모를 받은 거, 파란 글씨. 네. 그게 3차 메모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본 게 3차 메모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닌가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본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본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4차 메모가 4차. 되는 건데요. 3차 메모에다가 검은색 글씨로 가필을 한 겁니다. 이 가필의 시점과 가필의 주체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필을 홍 장관은 본인이 가필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필 내용이 매우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요. 1차, 2차, 1조, 2조로 해서 축차적 검거 이런 말. 이 여인영은 이런 말 했다 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검거 계획조차 내 머릿속에도 없는 계획을 내가 왜 홍 장관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 근데 이게 메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거 요청. 검거 요청 국정원에게 여인영이 왜 했겠습니까? 국정원은 그런 거 하는 기관이 아닌데. 그래서 여인영은 그런 말도 한 적 없다는데 이것도 가필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필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고 오늘 그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네. 그쪽에서 다시 이제 증거로 제출한 메모고요. 그 김어준 유튜브에 박선원이 받았던 이걸 겁니다.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그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메모하고 다르다라고 말을 하니까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메모는 또 다른 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 메모는 5개의 버전이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메모가 뭔지 저는 이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고 그거하고 박선원이 가져가지고 김어준 유튜브에서 보여준 지금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메모 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게 뭐냐면 뭐 1차 메모를 뭐 본인이 없애버렸는지 포스트잇 없어졌고 2차 메모도 받았는데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3차 메모를 다시 쓰라고 했는데 그 시점은 이미 계엄이 종료된 시점인데 계엄은 진작 종료됐는데 본인이 엄플하게 하루 전이죠. 왜 이 이름을 굳이 막 기억을 살려서 보좌관이 다시 그 써야 밑에다가 되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이름을 쓰고 불완전한 이름은 고쳐주고 그 밑에 1조, 2조 축차적 검거 그다음에 뭐 검거 지시 뭐 이런 내용들 더 가필한 걸로 봐서는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계엄이 어쨌든 종료됐고 그 사람들을 그 체포할 상황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메모를 다시 메모는 만들었다. 나중에 그 메모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굳이 메모를 만들 실익이 메모를 만들어야 될 싶은... 이유는 실제로는 작전을 위해서 메모를 만든 게 아니고 즉 계엄을 위한 메모가 아니고 이건 누군가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만든 메모인 거죠. 나중에 사건은 다 끝나고 나서 후험적으로 사태가 벌어지고 며칠 뒤에 누군가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만든 메모, 의도가 들어간 메모라고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메모를 누가 만들었느냐도 정확하지 않은 거죠. 보좌관이 쓴 건 파란색 볼펜 글씨 그게 전부잖아요. 그것도 네네. 보좌관이 본인의 불완전한 기억에 입각해가지고 다시 쓴 거. 거기다가 누군가가 검은색 글씨로 가필한 거. 이거를 박선원에게 국회의원에 건넸고 김어준 유튜브에서 박선원이 그걸 흔들어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메모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보좌관의 불완전한 기억으로 적은 이름 몇 개, 그게 사실은 다예요. 그 이름 몇 개가 위치 추적 요청이었는지 체포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나중에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도였는지 여인영은 자기는 그런 거 준 적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도. 네. 자, 이 정도의 메모를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라고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메모를 작성한 장소도 일부러 홍장원이 흐리고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홍장원은 추가적으로 말하면 박지원이나 박선원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래서 국정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부의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경질을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도 드렸고 대통령이 해임하라라고 해서 결재까지 난 상황에서 그날 이 메모가 나갑니다. 그다음 하나 더 하자면 홍장원의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의 민원으로 김병기의 아들을 또 국정원에 취직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최소한 7차례의 통화, 7차례의 통화 그리고 승진 요청. 자, 이러면 정상적이라면 홍장원의 메모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럼 오늘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인영도 부정을 했어요. 여인영도 자기가 아니 국정원이라는 데가 위치 추적도 못하고 체포할 인력도 없는 국정원인 줄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왜 내가 국정원 그것도 자기 담당도 아닌 1차장 해외 파트 차장에게 내가 왜 그걸 불러주냐. 여인영 측에서도 부정한 겁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부정하죠. 그런데 홍장원 혼자 주장하고 있는데 그 메모 자체도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홍장원이라는 사람 증인 자체도 이미 포섭되어 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증거로 쓰기 매우 힘들어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다른 진술 증인들의 증언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되는 증거들을 진술 조서들이 있다 해도 그걸 믿기가 힘든 게 아니 탄핵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증언 시켜보기 전에 어떻게 믿습니까? 오염됐거나 그 강압에 의한 증언일 가능성, 진술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고 싶다면 이거 헌법재판소 측에 제가 다시 한번 강국에 당부드리는데 탄핵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헌법기관에 대한 강압으로 결정적인 탄핵의 근거 중에 하나로 쓰고 싶다면 반드시 홍장원도 다시 불러야 되고 다른 교차 검증이 가능한 다른 증인들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그런 거 불러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이걸 탄핵의 근거로 쓰는 경우에는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라도 수긍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말 안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위협도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핵 가장 중요한 사유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 이제 그게 예. 대표적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은 없고 그걸 간접 증거라고 하는 지금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조차도 너무 아리송한 상황이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고 어떤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는 이 상당히 메모는 일단은 이거 하나만 갖고는 절대 못 믿습니다. 이 메모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진술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네. 있어야 돼요. 즉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다. 누구누구에 대한 뭐 위치 추적이건 검거건 간에 대통령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거다라는 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누굽니까? 경찰청장 지금 아프다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진술 조서는 있을 것 같은데 진술 조서만 갖고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직접 나와줘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중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